보면 될 것 같아. 자, 시각장애에 관련된 부분은 시각장애는 시각에 관련된 정보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든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후천적 시각장애인 경우와 선천적 시각장애는 틀려요. 후천적 시각장애는 시각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기본적인 걸. 그러나 후천적 시각장애는 시각 정보가 어떤 건지는 대충은 알아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각 정보 자체를 아예 기억에 없어요. 기억에. 우리가 빨갛다라는 색을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이게 하나의 일종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져요? 인식장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시각 정보에 관련된 인식이 고장나 있죠. 인식이 고장나 있는, 그냥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장애는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선천적으로. 그러면서 뭐가 필요로 하게 되냐면 기억에 시각 정보의 자료가 없어요. 청각장애도 똑같아요. 근데 시각장애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요거 고민을 이제 많이 했던 내용 중인데, 시각장애에 있는 인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표현에서 뭐가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시각장애 가진 사람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표현에서 뭐가 잘 안 되고 있냐면 행동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행동은 시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청각장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들어. 청각장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식장애는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신체적에 관련된, 우리는 요거를 신체의 문제로 인해서,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뭐가? 심리의 장애로 생기는 것을 우리는 심리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심리화 현상. 그래서 내가 이 심리장애를 심리화 현상에도 한번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논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요렇게 청각장애로 인해서 인식장애가 생긴 사람들은 표현에서 뭐가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에 문제가 생겨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행동에 관련되는 거, 행동에 관련되는 게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주로 만약에 이게 남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여자인 경우에는. 말에 관련돼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야. 그러면 말이 어눌하게 되면은 상대인 여자는 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결혼이라든가 이성에 관련되는 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청각장애 있는 청각장애 있는 여자들은 말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행동이라든가 표정은 굉장히 괜찮아요.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든가 이성관계라든가 이거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거꾸로 가보면 시각장애인 남자는 어떨 것 같아요? 행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지내요. 이성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표정과 행동이 영 어눌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남자들이 부담을 느껴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에 관련된 거와 말에 관련된 게.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극복이 됐어. 극복이 됐다는 건 뭐가 극복이 됐을까? 말이 극복이 됐을까? 행동이 극복이 됐을까? 참 재밌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직업적인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일이라든가 직업이나 일이나 어떤 자기가 해나가는 것에 말과 연결되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여자니까 높겠죠. 성공할 확률은 높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디에서? 이 성공과 되면서 이거는 괜찮아졌는데 요 행동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같이 병행해서 발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니까 강박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잘해야 된다라는.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만들어.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그때 히스테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답답해서 막 화가 나고 자기 자신한테 자체가 역심리의 개념 문제하고는 약간 틀린 문제 이거는. 역심리든 일반 심리든 순리대로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기사거리로 뭘걸 가십거리로 해서 이렇게 본 그 현상만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직접 보고 봤는데 이 사람이 역심리네, 이 사람이 원래 여자로서의 심리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중독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이 과정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만약에 중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중독에. 그런데 나하고 틀린 뭔가 이 행동에 관련된 요거를 조금 내가 이상해.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맞춰지게 되면 엄청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히스테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중독에 빠져서 히스테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래 내가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행동에 관련되는 게 잘 안 되니까 자책하는 스트레스일 확률도 굉장히 높고, 어떤 건지는 몰라. 그런데 한 가지는 바로 요 인식장애가 시각장애냐 청각장애냐에 따라서 행동과 말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은 가서 보면은 청각 관련되어 있는, 청각 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가서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아이들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어요. 말 어때요? 말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틀려요.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가 발생이 됐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아이가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남자아이냐, 우리가 무엇을 더 발전시켜 줄 것인지를 바로 초기부터 또는 시각장애 됐든 청각장애가 됐든 생기는 그 순간부터 뭐가 만드냐면 심리장애가 이제는 발생을 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심리가 한쪽이 지금 작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면 그 심리장애 특정한 정보에 의해서 내가 그걸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놔요. 그건 초기부터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전혀